네, 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장미색 비강진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 기전인데요. 모든 병은 다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세포 손상은 너무나 원인이 많다 그랬고요. 어쨌거나 이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이제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 ATP가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또 열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합성이 안 되고 분해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뇌를 포함한 이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종초 시상 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려요. 비상사태다 라는 얘기예요. 비상사태다. 전시상태다. 빨리 체온을 유지해라 라는 명령이 내려진단 말이죠. 그때 손발끝에서 모공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열은 내 몸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안 되겠죠? 그럼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고, 그럼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발열성, 염증성의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 발적, 장미색의 홍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밀어내는 힘. 그때 소수포라든지 구진, 아주 잔잔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오돌도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융기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응력이 강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홍반이 나타나고 소수포, 구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죠. 그때 가름증도 동반될 수 있고, 또 모공이 장기간 다치면은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부는 건조, 균열, 태소나 또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 때 인설, 각질, 비듬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설도 생기고 가려움증도 있고 소수포, 구진, 또 홍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날 때 우리는 장미색 비강진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장미색 비강진은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엄청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어떻게?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확 낮춰버려요. 대체적으로 스테로이드 쓸 수 있죠. 그럼 스테로이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피부 온도가 확 내려가 버려요. 그럼 며칠 만에 막 염증이 정상이 진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심부 온도까지 낮춰버려요. 근데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또 더 다치잖아요. 그럼 모공이 다치면 열이 또 방출이 안 되면 내 몸속에서 발생한 열은 또 어느 한쪽 열이 쏠리게 되고, 그럼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치료는 안 되고 약을 먹으면 증상은 완화되는데 또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부 온도까지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 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추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3대 치료 원칙을 준수하면서 저희 한의원 피레토는 장미색 비강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과 피레토는 완전히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미색 비강진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이제 너무 쉽게 될 거예요. 피부 발적과 홍반은 왜 생기죠? 라는 겁니다. 열이 쏠렸던 부위, 열이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그리고 당연히 홍반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정식을 하니까 피부 발적과 홍반이 되나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인설은 왜 생기죠? 모공이 닫혔으니까.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드니까. 그때 탈락성의 증상, 인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가름증은 왜 생기죠? 모공이 닫혔으니까.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려고 하는 본능적 행위. 바로 그게 가림증이죠. 자, 그 다음에 수포구진은 왜 생기죠? 수포구진은 공통점은 뭐죠? 조직이 변형이 됐다, 융기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조직이 변형, 융기가 되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할 때인데 그 힘은 응력이죠. 응력은 왜 생기죠? 온도의 편차에 의해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이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항시 밀도와 압력이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세지게 되거든요. 그때 조직이 변형이 온다, 융기가 된다, 소수포 구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쉽습니다. 저의 이론은 조금 관점의 차이만 좀 이해해 주신다라면 장미색 비강진도 이해가 너무나 쉽고 이해가 잘 될 때 치료 방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치료 방법이 이해될 때 정확하게 치료를 해준다라면 장미색 비강진 치료가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장미색 비강진의 발생 기전과 궁금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치료 원칙, 치료 방법, 주의사항들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연속적으로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